네, 반갑습니다. 떠면숲의 떠세 박세준 세무사입니다. 바로 주택자금공제 들어갈게요. 주택자금공제도 여기 있습니다. 특별소득공제. 누구만 된다 그랬어요? 저번 시간에. 그렇죠. 근로소득자만 된다고 했습니다. 근로소득자만. 그래서 이 특별소득공제 중에서 이 주택자금공제가 좀 어려워요. 그런데 이게 되게 파워풀합니다. 그래서 이 주택자금공제를 받으시는 분들은 최대 막 1,800만까지 받을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근데 뭐 1,800만까지 받기에는 뭐 쉽지 않은데 어쨌든 이게 금액이 엄청 커요. 그래서 주택을 마련하거나 아니면 청약하거나 아니면 전세자금 대출 이런 걸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중요하니까요. 좀 어렵죠. 그래서 오늘 좀 컴팩트하게 제가 설명드릴 테니까 한번 따라 보세요. 이거 좀 잘 들어야겠죠? 그래서 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주택 여기 보면요. 주택 청약 이거 사실 원래 없앤다고 했는데 아직도 안 없애고 있죠. 이거 몇 년 전부터 계속 없앤다는데 계속 연장되고 있어요. 어쨌든 그리고 이 주택 임차 차입금 요건 전세자금 대출이에요. 전세자금 대출. 그리고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거 무슨 말이야? 주택을 저당한다는데 차입한대. 뭐죠? 그쵸? 이건 취득자금이에요. 취득자금. 뭐라고 하죠? 부담대라고 하잖아요. 저기 주담대 그쵸? 주택담보대출이라고 하잖아요. 그쵸? 이거 엄청 큽니다. 원리금. 그쵸? 그래서 요거를 다 해준다는 거예요. 요건이 맞으면 그러니까 해야겠죠. 근데 요거를 잘 이해하려면요. 뒤에 이제 계속 세법에 무주택 세대가 나요. 무주택 세대. 무주택 세대여야 한다 뭐 이런 게 계속 나오거든요. 뒤에 가서 이 월세세 공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요 무주택 세대에서 요 세대 개념을 좀 다시 공부를 좀 해야 돼요. 좀 새로운 개념인데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자, 세대라는 개념은요. 이렇게 돼 있어요. 본인 배우자, 존속, 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어쨌든 이런 사람들이 생계를 같이 해요. 생계. 반드시 같이 살아야 돼요. 그걸 세대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저기 소득요건, 나이요건 기억나요? 인적공제에서? 인적공제에서 소득요건이랑 나이요건이 있었죠. 그쵸? 그거랑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그죠? 거기서 예외가 있었잖아요. 뭐 비속 같은 경우에는 같이 살지 않고 배우자는 같이 살지 않더라도 같이 사는 거로 보고, 존속 같은 경우에는 주거 형편으로 인해서 달리 사는 거는 같이 사는 거로 해서 인적공제가 됐잖아요. 여러분 눈빛 그죠? 잘 따라오셔야 돼. 그죠? 그죠? 근데 요거와 다르게 요거는 반드시 생계를 같이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세대를 여기서는. 됐죠? 요 요건을 검토를 하려면요. 자, 그런데 이 배우자 있죠. 이 배우자는 생계 같이 안 해도 같이 사는 걸 보면 한 세대로 봐요. 됐죠? 배우자만.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저는 여기 살고 제 와이프는 김해 사람인데 막 김해에 있는데 김해에 지금 따로 살고 있어요. 저는 그렇진 않지만 예를 들어서 김해에 근데 자기 이름으로 주택이 있는 거야. 그러면 뭐 무조건 배우자는 같이 안 살더라도 같이 산다고 했죠. 세대예요. 세대. 같은 한 세대인데 배우자가 이렇게 집이 있어요. 김해에. 그러면 이건 무주택의 세대라고 볼 수 없는 거죠. 됐죠? 배우자만 체크하면 돼. 배우자만. 됐죠? 오케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대라는 개념을 좀 잠깐 정립을 했고요. 자, 여기 좀 다 띄워놓고 볼게요. 주택 청약, 주택 임차, 요건 전세대출이라고 했죠? 그리고 요거는 주담대. 주담대,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요약을 하면요. 요것만 보고 넘어가셔도 되는데, 요거를 너무 어려워하시니까. 자, 일단, 주택 청약 조회주. 이거 맨날 물어보죠. 세대주에 대 반드시 여러분. 세대원은 안 돼요. 여러분, 세대원, 세대주 아시죠? 그죠? 주민등록등본 떼보면 세대주가 맨 위에 있잖아요. 그리고 세대원들이 밑에 있잖아요. 보통은 이제 그 집에 장인 이제 남자가 보통 이제 대부분인데 아닌 경우도 있죠. 어쨌든 보통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대주여야 돼요. 세대원인데 자꾸 물어보죠. 세대원인데 저 주택청약저축 가입했는데 왜 소득공제에 안 불러와지죠? 안 불러와지는 건 여러분이 세대원이기 때문인 거예요. 됐죠? 그리고 두 번째로 반드시 연중 무주택자여야 돼. 연중 2021년 전체죠. 2021년 전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무주택이어야 됩니다. 세대주가. 됐어요? 한 번이라도 무주택이 아니고 한번 하루라도 뭐 주택을 취득했다. 뭐 그런 경우는 없겠지만 조금이라도 주택을 취득하다 팔았다. 그러면 안 돼요. 이게 뭐야? 청약이 말 그대로 청약이잖아. 주택 없는 사람이 아파트 당첨되게 하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연중이어야 되는 거야. 됐죠? 그런데 달라요. 이게 두 번째로 주택 임차 세금 전세자금 대출 있죠. 요건요. 세대주도 되고 세대원도 됩니다. 세대원도 될 수 있어야 이제 뒤에 가서 요건을 검토할 거야. 되는데 요건요. 무주택 기준이 12월 30일 즉 2021년 12월 31일이면 돼요. 다르죠 전혀. 그죠? 이거 연중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연말 기준 무주택자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리고 세 번째. 장기주택 주담대라고 했잖아. 그쵸? 주담대 보면 세대주도 되고 세대원도 돼요. 그죠?
세대주도 그러니까 뭐만 세대주만 되는 거야. 요 왼쪽 맨 왼쪽에 있는 거 요것만 세대주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것도 세대는 될 수 있는데 자 취득 당시에는 무주택자역은 1주택자여야 돼. 그리고 반드시 연도 말에는 그 산 1주택자여야 됩니다. 됐죠? 요건을 잘 보시고 자 이제 하나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여러분 청약저축 나입한까지 40% 전세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이에요. 여러분 이 파워풀하죠. 원리금 상환이에요. 여러분 봐봐요. 원리금 원금과 이자. 야 이자는 낼 수 있지. 이자는 소득공제 좀 원금에다 해준다는 겁니다. 이거 엄청난 거죠. 원금 여러분 빌린 거를 다시 갚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추가로 낸 게 아니죠. 이자는 내가 추가로 낸 거죠. 이자는 내가 추가로 낸 거지만 원금은 갚은 거잖아요. 근데 그 값에다가도 40%를 해주겠대요. 엄청 파워풀한 거예요. 엄청 많이 해주는 겁니다. 됐죠? 전세 자금 대출에 대해서 세금을 많이 절약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정부에서 뭐 워낙 오래됐고요. 이거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건 이자 상환액입니다. 됐죠? 가볼게요. 먼저 청약종합저축입니다. 이건요. 자 연한도가 240만 원이에요. 여기 납입액이. 그래서 보통 한 달에 20만 원 맞춰 놓으시죠. 240만 원에 40%까지 되는 거예요. 그럼 4284 96만 원까지 되는 거죠. 그죠?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어요. 무주택에 세대주어야 된다고. 됐죠? 이게 또 재작년 2년 3년 전쯤에 또 들어왔습니다. 이게 너무 많이 해주니까 총 금액이 7천만 원 이하여야 돼요. 됐죠? 그것만 가능하고요. 21년 연중이어야 된다. 아까 앞에서 보고 왔죠. 개관할 때 세대주 반드시 세대주어야 되고 세대원 안 돼요. 세대원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요 요건이 충족이 되면 되는데 자 처음 요번에 청약을 처음 가입했어요. 처음 가입했으면 최소한 2022년 이제 지금 찍는 게 2월 며칠이지? 초잖아요. 아직 10일 안 됐는데 5일인가? 오늘? 어쨌든 2022년 2월 말 기준으로까지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해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작년 2021년 12월 말까지 제출을 했으면 은행에 제출을 했으면 요 국세청이 뜹니다. 그래서 12월 말 기준으로 무주택 확인서가 제출 안 한 사람이 안 떠요. 안 뜨는 것도 또 물어봐요. 이것도 나 세대 준대 왜 안 뜨냐? 무주택 확인서 제출 안 해서 그래 은행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따로 2월 말까지 제출을 해야 됩니다. 알겠죠? 어려운 거 아니고. 자 주택 임차차익금 원리금 상환해 봅시다. 전세자금 대출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보면은 전세자금 대출인데 요거는 무주택자면 되고요. 세대주여도 되지만 좀 뒤에 이제 세대원도 됩니다. 그리고 국민주택 규모 이하여야 돼요. 요건 이제 뒤에서 볼 건데 12월 31일 기준 무주택자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세대 나왔다 드려. 그죠? 무주택 세대 전체가 무주택자여야 된다는 거예요. 됐어요? 거기에 세대주 그리고 국민주택 규모 이하 요건 이제 전용 면적이 세대원도 되죠? 세대원 돼요. 세대 되는데 요 먼저 보고 갈게요. 세대 되는 이유는 이렇게 돼야 돼요. 세대 원 본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서 작성해야 되고 세대 원 본인 명의로 차입해야 돼요. 그리고 세대 주 있죠. 주가 주택자금 공제 받지 않아야 돼. 이런 거 받지 않았을 경우 요 세 가지 요건이 충족이 되면 세대 원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리고 국민주택 규모 이하 요거 보면요. 요건 이제 주거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아니면은 이런 읍이나 면이면 100제곱미터 됐죠? 85제곱미터 보통 평수를 치면 33평 정도 34평 정도 돼요. 그죠? 그 정도란 얘기예요. 너무 커도 안 된다는 겁니다. 오피스텔도 포함합니다. 됐죠? 차입금 볼게요. 차입금은 자 은행에서 받는 것부터 하는 거 볼게요. 이건 다 충족됩니다. 그래서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에 차입해야 돼요. 그리고 임대차 계약의 연장 어쨌든 그것도 전후 3개월 됐죠? 그리고 대출기한 임대인에게 바로 써야 돼. 보통 그렇죠. 은행에서 임차인한테 주지 않습니다. 바로 다이렉트로 임대인한테 넘겨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한다는 거고요. 근데 이게 거주자가 뭐냐면요. 이게 말 그대로 여러분 아는 사람이에요. 지인한테 이렇게 빌려도 해준다는 겁니다. 이게 언제 들어왔지? 제가 공부 꽤 됐어요. 들어온 지 꽤 됐는데 5, 6년 넘었습니다. 이게 사실 뭐 저도 실무에서 본 적 없어요. 다 은행에서 빌리지. 근데 지인한테 빌렸으면 이거 되는 건데 이걸 알겠냐고 근로소득자들이. 그죠? 제 강의를 들어야 아는데 뭐 이게 듣겠냐고 근로소득자들이 보통 실무자들이 들으시니까. 그죠? 만약에 내가 지인한테 거주자라는 건 소득세에서 나온 건데 굳이 이건 뭐 좀 깊게 설명할 게 많은데 됐고 그냥 우리나라 사람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든 뭐 전 사실 국적 기준이 아닌데 그렇습니다. 어쨌든 거주자 우리나라 사람한테 누구에게든 빌렸어요. 대신에 요건이 총금액 5천만 원 이하인 자가 요건 요건입니다. 5천만 원이 넘어버리면 안 돼요. 5천만 원 이하인 자가 뭐 친구한테 빌렸어. 야, 나 전세 은행에서 안 빌려주는데 은행에서 너무 이자가 높아. 내 친구가 나 좀 빌려주라. 그럼 그걸 입증하면은 이것도 소득공제가 된다는 거예요. 빡세죠? 대신 전후 1개월입니다. 이거는 됐죠? 됐습니다.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두 개 합쳐서 일단 300만 원 한도가 있어요. 첫 번째 한도가 있어. 한도가
300만 이상 안 해준다는 거예요. 됐죠? 그리고 이제 어려운 주담대 보겠습니다. 주담대. 취득자금 대출이에요. 요건 요건이 일단은 처음에 살 때 무주택자이거나 아니면 1주택자이어도 돼요. 근데 반드시 연도 말 취득하고 나서는 반드시 그 취득한 거 있죠. 그것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그래야겠지. 그리고 세대 줘야 되고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 이거 2019년에 올랐죠. 볼게요. 이유입니다. 중앙 오피스텔 요건 또 안 돼. 됐죠? 아까 전세자금 대출 됐잖아요. 그래서 이게 다 달라. 이게 여러분 하나하나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케이스 바이 케이스. 요거 제일 실무자들도 제일 어려워하죠. 그죠? 그러니까 제 것만 컴퓨터에 들으셔도 웬만한 건 다 할 수 있습니다. 보면은 자 세대주 아까 세대는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세대주는 이게 요건이 있어 또 그 집에 실제 거주해야 돼요. 실제 거주해야 됩니다. 그죠? 실제 거주할 필요 없는데 뒤에 세대원은 실제 거주해야 돼. 볼게요. 세대주는 세대원이야. 세대원 똑같이 이렇게 세대원 본인 명의로 주택을 해야 되고 세대원 본인 명의로 차입금을 가져가야 되고 세대주가 아까 마찬가지로 이런 세 가지 이런 거 받으면 안 됩니다. 됐죠? 세대원은 실제로 거주해야 돼요. 그죠? 아까 말씀드렸죠? 세대원 진짜 실제로 거주해야 돼. 근데 세대주가 받을 거면은 실제로 거주 안 해도 된다 그랬어요? 됐죠? 필요 없다 그랬죠? 오케이. 그리고 이게 아파트 값이 엄청 올랐잖아요. 집값이. 그죠? 그래서 2014년 1월 이후 차입했으면 취득 당시 기준시가 4억 이하 것까지만 됐는데요. 이걸 1억 올려줬죠. 19년부터. 그죠? 기준시가 5억. 사실 기준시가 5억도 사실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닙니다. 지금. 아파트 값이 너무 올라서. 그죠? 그래서 뭐 이게 뭐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래서 사실 서울은 거의 안 되고요. 이거. 근데 이제 좀 경기 좀 빠져야 되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런 거면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 3개월 이내입니다. 3개월 이내에. 됐죠? 됐고요. 자, 근데 이제 아까 요거 300만 한도까지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주담대까지 포함이 되면 한도가 1,800만 원까지 갈 수 있어요. 볼게요. 자, 300만 만기 이 주담대를 이제 빌리는 그 방식이 저도 해보니까 이게 엄청 많아요. 이게 변동금리도 막 6개월짜리 있고 1년짜리 있고 2년짜리 있고 3년짜리 있고 고정금리도 3년, 5년, 10년 막 엄청 많아. 그래서 이걸 과연 그리고 1년 거치할 거냐 말 거냐부터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요렇게 쭉 띄워놓고 볼까요? 보면은 나라에서 요걸 제일 하게끔 유도해놨어요. 이게 제일 안전합니다. 보면요. 맨 마지막 거 보면 만기 15년 이상. 보통 요즘 30년, 35년 합니다. 30년, 35년 해요. 고정금리에 고정금리 뭐예요? 금리와 상관없이 처음에 그때 딱 했던 거를 그대로 가는 거죠. 5년이든 10년이든. 그죠? 고정금리고. 비거치식 분할상환 뒤에서 좀 설명드릴게요. 요거를 나라에서 유도하는 거예요. 요렇게까지 내고 하면 1,800만 원까지 할게. 한도를. 라는 거예요. 보통 근데 주담대 할 때 요거 많이 합니다. 근데 요 고정금리 안 할 수도 있겠다. 고정금리 한 사람도 보통 요게 해당이 돼요. 근데 고정금리 안 하는 사람도 많아. 보니까 제 주변에. 어쨌든 그런데 자 볼게요. 그래서 이 요건마다 이 한도를 달리 적용했어요. 제가 굳이 설명할 필요 없는데 볼까요? 빠르게. 300만 원은 10년 이상이고 고정금리나 비거치식 둘 중 하나 한 거예요. 근데 500만 한도는 일단 만기가 15년 이상이어야 돼. 15년 이상이고 이거 둘 다 안 한 경우죠. 그럼 500만 원. 1,500만 원은 만기 15년 이상의 고정금리나 비거치 둘 중 하나 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800만 원은 만기 15년이면서 고정금리 플러스 비거치식 분할상환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요걸 유도해 주는 거죠. 이게 이제 안전해요. 그래서 보면요. 고정금리라는 건 차입금 70% 이상을 고정금리, 금리가 정해져 있어요. 그때 딱 주담대 딱 실행할 때 그걸로 하는 걸 말하는 거고요. 비거치식 분할상환이 차입금 70% 이상을 원금 플러스 이자로 갚는 거예요. 됐죠? 이자만 계속 내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부담이 되니까 원금이. 하지만 보통 이렇게 다 이렇게 해요. 원금 다 비거치식 분할상환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1,800만 원까지 한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800만 원까지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소득공제를 엄청나죠, 여러분. 엄청 큰 건데. 그래서 주택 사신 분들이 이거 반드시 이거 체크하셔야겠죠? 차입한 과세기간 다음 연도부터 상한기간 과세기간까지입니다. 됐죠? 그래서 요렇게 되면은 요 한도가 1,800만까지 는다라는 거예요. 됐죠? 엄청 큰 겁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좀 하면 다시 요것만 좀 아셔도 돼요. 됐죠? 그래서 아까 앞에서 봤던 거 청약만 세대주밖에 안 된다. 다른 데는 세대원도 다 된다. 그죠? 근데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은 요 세대원이 뭐가 있었어요? 약간 하나 더 실제 거주가 있었죠. 그죠? 오케이.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떠먹여주세요. 뱃떠세 박세준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